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한 정규분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도 이걸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Y축이 확률이냐 아니냐, 그리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확률 분포는 이쪽이 Y축이 확률이에요. 근데 연속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이 아니고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이상확률을 동전 두 번을 던질 때 앞면의 분포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얼마냐 하면 그냥 이걸 읽으면 돼요. 하지만 연속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kg의 확률은 얼마냐 하면 이거를 읽는 게 이거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연속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60kg일 확률 구해봐라고 하면 60kg라는 건 거의 60 이거 단순하게 써서 60이라고 올림을 해서 그렇지 사실 뭐 60점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60이라고 한다 한들 그거는 진짜 하나의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에서는 보통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구합니다. 60에서 70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함수 밑에 이 면적을 구해서 이걸 확률로 사용을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분포와 이상 확률 분포의 차이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비었다는 거,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꽉 차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차이점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규 분포에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건 정규 분포가 가진 특징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도 한번 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정규 분포를 좀 더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볼 겁니다.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느 학생이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을 각각 치렀다. 영어 점수는 80점, 수학 점수는 75점이다. 이 학생은 영어를 수학보다 더 잘하는 학생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영어 점수가 높으니까 영어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야겠죠. 뭐 시험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수학 시험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60점이라서 75점을 받은 건데 영어 시험은 엄청 쉬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평균이 90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 제가 80점이다 하면 영어는 되게 못 본 거잖아요. 다만 수학은 잘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그렇게 우선 평균을 고려해서 저희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점수들의 분포가. 근데 평균은 60점이에요. 근데 제 점수는 75점이에요.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 있죠. 반면에 영어 점수는 평균은 90점이에요. 제 점수는 80점이에요. 평균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통일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점수를 어떻게 척도를 기준을 통일시켜 가지고 영어가 잘 받는지 수학을 잘 받는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준이 붙었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경우, 그 스케일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스케일로 맞춰 온 다음에 어떤 걸 잘 받는지 못 받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수능 때 지금 사실 요즘도 실제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 점수가 이런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조금 더 약간 그 표준화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가공을 해서 하긴 하는데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스케일이 다른 걸 공통적으로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건데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정규 분포도 뭐 뮤와 시그마에 따라 굉장히 다양히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 굉장히 다양한데 이 아랫부분,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 함수,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아랫부분을 구하면 저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거를 그때그때 이 아랫부분 구하려면 계산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준 증교 분포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얘의 면적, 그러니까 얘의 면적을 표를 통해서 구해 놨어요. 어느 정도. 구해 놓고 뮤랑 시그마가 다양하게 있는 거를 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뮤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요. 항상 이 다양한 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따르니까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 요거의 확률 구해봐라. 그러니까 60점과 75점 사이의 확률 구해봐라 하면 저희가 이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까다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하는 거 힘드니까 저희가 이거를 정규화를 일단 해요. 정규화 한다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든다는 거예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인 걸로 어떻게 바꿔가지고 바꾼 다음에 그거에 대한 면적은 제가 이미 구해져 있어요.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 표를 활용해서 면적을 구해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 정규 분포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말한 거는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이 다를 때 어떻게 비교할 건지 그때도 표준 정규 분포로 통일을 해서 비교하면 훨씬 편하고 두 번째는 확률을 구할 때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져와서 이 표를 활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하다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뒤에서 표준 정규 분포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모양과 위치가 각기 다른 두 분포의 성격을 비교하거나 특정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준화한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야 된다. 아까 앞서 제가 말한 이야기죠. 네.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 Z라는 걸 쓰고 정규화를 하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 X가 노말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분포를 따랐다고 해도 정규화를 하면 Z가 되고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걸로 저희가 바꿔버릴 거예요. 잠깐 동안. 네. 그거를 이제 정교화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이 통일이 돼서 비교도 쉬울 것이고 아래 면적을 구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도 쉽겠죠. 네. 네, 이제 근데 제가 정규화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정규화가 되는데